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준석 최고위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 다 상당히 집권 초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약간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생각이 바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윤석열 총장의 수사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 적폐청산 수사할 때나 지금 조국 장관 수사할 때나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물증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법리를 구축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의 수사 스타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바뀐 건 대상이죠. 그 칼이 우리 편을 향하느냐 아니면 그 칼이 상대편을 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이 수사 스타일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지적하시는 검찰의 어쨌든 잘못된 구습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적폐청산 수사할 때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대통령의 법무참모인 민정수석 조국마저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압수수색 같은 것만 해도 지금 여권에서는 꾼질기에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또 지적하지만은 변창훈 검사 압수수색할 때는요. 압수수색 준칙 안 지켰어요. 원래 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요. 학교 갈 때까지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노인이 있으면 경로당 가시게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창훈 검사 집에 아침 7시 반에 고3 수험생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그것 때문에 변창훈 검사가 모멸감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이르렀을 때 여권의 어떤 인사가 그 수사 양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못 찾죠. 왜냐면 없으니까. 그때는 상대편을 공격하는 무기로 썼으니까 통쾌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내로남불과 입장 전환이라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이 바뀐 게 아니라 가리키는 대상이 바뀌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걸 바라본 시각이 바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한 예. 분만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직관으로 보고 판단을 하다 보면 이제 모든 상황에서 추론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나 뭐 민주당의 동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그 주체가 되는 것일 뿐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야당일 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검찰, 정치 군인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의 조사 그 시기라든지 강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 아니고 변창훈 검사 여당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일 때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여당일 그래서 때 그쪽에 수사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당일 때 해서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던 거거든요. 친구잖아요. 그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가슴 아픔 그것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정치 검찰을 만들지 말자. 근데 지금 사태가 어떠냐?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야기했잖아요. 유도신문이라고 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유도신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유도신문일 경우에는 통화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수사팀장과 연락하셨죠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뒤이어서 PPT 자료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검찰의 행태를 문제 삼는 것이고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것이죠. 방금 전에 서부 대변인이 하신 말씀에 저는 공감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그때 변창훈 검사를 수사한 검찰의 형태가 정치 검찰이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치 검찰이란 게 아니고요.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댓글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까 지적한 것이 변창훈 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이 그럼 문제가 있느냐고 좀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에 얘기하겠지만 인격권을 보호했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 그때 그걸 누가 문재인 정부나 여권에서 누가 그걸 지적했습니까? 잠깐만요. 그거는 여권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발언 기회 안 드립니다. 예? 저희 프로가 하는 방향이 있어요. 본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던 당시의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금요일에 촛불 집회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사, 그러면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의 흐름이 좀 특이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그 두 차례 조사를 했거든요. 예. 9월 9일 조사와 9월 25일 조사 두 차례 조사를 했는데 9월 9일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적절했느냐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예. 적절했다가 52.4% 그리고 아니다 검찰 개혁의 조직적 저항이다가 39.5%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국민 여론이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양상을 보였죠. 하지만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 자택 예. 압수수색 이후에 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25일 조사할 때는 과도하다가 49.1%, 예. 아니다 적절했다가 42.7%로 이 오차범위 내로 과도하다가 약간 앞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